오늘은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5일 포브스의 기사인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이 보잉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그리고 한때 그 절친인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극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충격적인 분노의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가 국가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EI 미 기업연구소의 우주방위 분석가 토드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혹시라도 취소를 하게 된다면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는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나사의 목표를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정부가 스페이스X를 대체할 만한 보잉의 관련 사업들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국가 관련 계약 취소 위협에 머스크도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머스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 운용을 즉시 중단하겠다. 즉 강대강으로 서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회가 됐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결국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계약들 그리고 앞으로 신규 계약과 관련해서 즉 보잉이 고전 중인 우주 분야에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스타라이너 부분,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잉이 로키드와 세운 합작 로켓 회사 UL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라이너와 관련해서는요. 나사가 2014년에 보잉과 스페이스X를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수송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잉이 이 분야에서 부끄러운 실패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나사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이후 나사와 스페이스X의 계약이 3회가 추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9회 발사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보잉은 스타라이너의 부진으로 당시에 46억 달러 고정 가격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소식은 제가 보잉의 실적 발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머스크 사태로 인해서 드래곤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와 미 정부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로 참 모든 거를 지금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에게 열릴 가능성 두 번째는요. 대형 로켓 사업과 관련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예산안 당시에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제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잉의 대형 로켓 사업 SLS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을 2번 정도만 추가적으로 발사한 후에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에서 성과는 없고 지역에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 상원이 예산을 계속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 상원에서 이런 예산을 계속 밀어주니까 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의 앞자를 바꿔서 SLS 세넛 런치 시스템이라고 이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시스템을 비꼬아서 상원 로켓 시스템 이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6년 예산안에서 2번 정도만 추가 발사를 한 후에 단계적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요 저비용 민간 로켓 업체로 전환을 해서 비용은 낮추고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어디를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머스크 사태 때문에 상황이 또 급변하게 됩니다. 위성산업 컨설턴트 팀 페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저 따위로 하니까 아마 나사 입장에서는 대안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들도 보잉의 SLS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잉의 우주 분야에서 또 가능성이 열릴 만한 곳이 바로 로키드와 합작하고 있는 로켓 회사 ULA입니다. ULA United Launch Alliance인데 이번 머스크 사태로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위성 발사체 공급 업체도 다변화가 될 예정이라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언급이 되는 게 이 로키드와의 ULA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머스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단기적으로는 스페이스X를 완전 대체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해리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ULA가 스페이스X 계약이 모두 넘어와도 현재로서는 모두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발칸 발사 횟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칸이요, ULA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의 중대형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벌컨이 안정성을 검증할 만큼 실제 비행에 실적이 부족하다, 즉 검증이 덜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스페이스X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 국방 당국이 위성과 관련해서 현재 또 골든돔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에이비에이션 위계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감시 체제가 일부 영역은 점차적으로 조기 경보기에서 위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돔을 포함한 위성 분야에서도 스페이스X의 의존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성 분야 컨설턴트 팀 페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사태, 머스크 사태죠, 이로 인해서 머스크에게 예산이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약 업체로 이 예산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계약 업체는 어디다? 예, 맞습니다. 바로 보잉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보잉이 현재 응가를 싸고 있는 이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보잉이 지금 너무 분야를 넓히고 있어요. 아니, 예산 지원이 팍팍 되는 마당에 분야를 넓히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핵심 분야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대로 뭔가 온타임에 개발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재 보잉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요. 자, 그런 사업 뭐가 있죠? 예, T7A, 또 뭐가 있죠? KC-46 탱커 프로그램도 있죠. 자, 그리고 스타라이너, 그 다음에 대형 로켓 시스템,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실적 발표 얘기를 하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신뢰를 주려면 뭔가 성공적으로 온타임 개발이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팩트남의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